그러면 공개면접 1차 인문계 관련된 마이크를 우리 면접위원께 올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 혹시 면접하기 전에 기본적인 선생님도 소개 좀 드려야 될까요? 그거는 원래 지금 시나리오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면접위원님께서 공개 면접, 오늘 공개 면접, 실제 면접 들어갔을 때도 되게 이제 세 분의 면접위원 계시면 세 분의 면접위원 중에서 세 분끼리 합의를 하셔서 위원장을 선발하시고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역할들을 분담하시고 분담한 상태 속에서 이제 학생이 들어올 때 그 학생에게 되게 위원장님 본인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두 분 또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면접의 진행을 맡은 면접위원 신문방송학과 최용준이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은 두 번째 면접위원 국어교육과의 서형국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면접위원께서는 철학과의 황가변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의 수험번호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번호 102번 영어교육과에 지원한 노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대 지원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은 서류 전형 심사를 통해서 이미 전북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여러분의 잠재력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면접위원의 질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답변 색깔을 약간 갖고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성 및 가치관 영역의 질문 관련해서 국어교육과의 서형국 교수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성 가치관 영역에 두 개의 문제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1번 재능 기부에 대한 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기부 외에도 최근에는 재능 기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험생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까? 또 그런 행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교육 기부에 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중학생 아이를 교육 자원봉사를 하면서 중학생 아이에게 영어 교육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 교육이라는 가르치는 멘토로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야학 봉사활동과 또한 다문화 가정 자원봉사 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기업이나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기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그 기업으로 기부를 많이 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차원으로는 NGO 등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뛴다든지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그런 공감대가 맞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새롭고 신선한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고도 들어봤습니다. SNS를 통한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주로 주최 측은 기업에서 주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에서 이제 SNS 모집을 통해 같이 어떠한 제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는 자전거 프로젝트라는 건데 SK라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폐 자전거를 모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SNS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그것으로 폐 자전거를 통해 새로운 자전거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인성 및 가치관 영역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철학과 황가병 교수님께서 잠재 능력 및 발전 가능성 영역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재 능력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도 역시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문제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세대 차이에 관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예, 그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원인으로 세대 차이를 언급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세대 차이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대 차이의 원인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성세대와 신세대 살아온 환경과 그런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각각 살아왔던 박혀있는 그런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성세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신세대에 비해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 능력과 활용 능력이 신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세대 차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갈등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 세대 간의 갈등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세대 차이는 언어적인 세대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다루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또한 말을 하는 것도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채팅에서는 아무래도 더욱더 빠르고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 그들만의 은어를 사용해서 말을 줄이던지 아니면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저희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 분들에게 말을 하시면 소통에 혼란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우리 학생의 답변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제가 보충질만 하나 하겠는데, 사실 이 갈등이란 것이 단순히 충돌을 위한 대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데서 많은 갈등이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가치관, 생활관, 역사관, 문화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태도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장 좋은 태도요.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태도는 일단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남과 다르다고 남과 다르다고 자신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용의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너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노소영 학생의 모든 면을 보기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있나 뭐 당부의 말 같은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요. 꼭 전북대학교에 들어와서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들어와서 제가 영어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대 꼭 진학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마 이게 지금 연출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면접에 오신 교수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개 면접 장소란 것에서의 그것도 있지만 실제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고 즉 촬영이 이루어진 그 측면이 개입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면접 시간 한 15분 정도 내는데요. 말들이 굉장히 빨라지시고 그러면서 지금 딱 10분에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즐거운 코멘트를 많이 해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영역 문학 관련해서 이루어질 때 15분 내에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오는 별도로 잠시 후에 우리 세 분의 교수님의 그 멘트가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좀 시간 어떤 그런 관계 그것만큼은 좀 이해를 좀 바라면서 세 분 교수님들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신문방송학과인데요. 진짜 완전히 이건 시나리오에 의한 각본에 짜여진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오시게 되면 저는 교수 입학 사정관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실에서 먼저 질문을 확인하시고요. 선택하고 여러분 답변을 준비한 상태에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면접을 보는 시간 동안 면접위원이 질문을 다시 읽어주진 않으세요. 몇 번을 선택하셨죠? 하면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답변 듣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금방처럼 친절하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15분 내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답변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시고요. 지금과 같이 막 읽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히 대기실에서 질문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경우예요. 아까 우리 노소영 학생 잘하는 것 중에 원인과 해소 방법, 그럼 원인이 먼저 뭐다 라고 자기가 확인한 걸 딱 얘기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소 방법 이렇습니다라는 절차, 질문과 답변의 순서들을 갖다 좀 알으시고요. 추가 질문이 가장 이제 어려운 거죠. 왜? 그거는 질문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 경우에서 황가빈 교수님 하셨을 때 노소영 학생이 질문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에서 좋은 태도라는 게 무엇이냐. 질문을 잘 이해 못했으면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질문 잘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막 답변하면 저희가 여러분의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소영 학생 때도 보면 가끔은 어떤 학생들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떨어요. 정말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 학과에 들어와 있지만 너무 떨어가지고 답변을 못 들어서 그 학생은 진정시키는데 5분 걸렸어요. 막 떠오르고 자꾸 떠는 거야. 근데 떠올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건 전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뽑을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혹 그게 틀린 답이라도. 틀리면 저희가 틀렸기 때문에 반대 질문을 또 갈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생각해보고 답변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완벽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사고가 얼만큼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저희 보고 싶은 거지 옳은 답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는 국어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본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면접을 보신 노소영 학생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본에 없는 질문들을 저도 했고 옆에 황가빈 선생님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본을 알고 나온 것처럼 답변을 아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오늘 면접을 여러분들 선배 잠재적인 여러분들이 잠재적인 후배시죠. 네, 선배로서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인성 가치관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삶이나 혹은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양을 알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가 없이 즉흥적으로 보고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이 동반이 되어 있고 그 지식을 내 가치관으로 어떻게 융합해서 답변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독서량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제가 대본에 없던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SNS를 통한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재능 기부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원래 답변이 기업 차원의 재능 기부와 사회 참여와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SNS에 대한 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거는 사실은 개인 차원과 기업 차원의 것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SNS가 될 수 있어서 노소영 학생이 처음 했던 답변에 보완 내지는 종합적인 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보충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단점을 캐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얼마나 좋고 완성된 답변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차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데에서 형식을 몇 가지 갖추실 수 있으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요점의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는 혹은 그 근거는 이라고 답변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말의 시작과 말의 끝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 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선명하게 말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이 길어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평소에 문장을 좀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좋은 말씀을 많이 길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앞에 그 인성 가치관이 여러분들 전공을 초월해서 모든 영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면 이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은 여러분들 전공 영역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면접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면접을 보면서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면접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이 권위에 호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이것도 권위죠. 예를 들어 철학과를 지었는데 칸트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헤겔의 말에 근거한다든지 공자 말씀 어떤 사람은 종교 권위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문사회과학에서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얼마만큼 답변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이 심사 면접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바로 면접위원들의 얘기를 수용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얘기를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면서 호승심을 지나치게 발휘하지 마세요. 내가 면접위원도 이겨 먹어야겠다고 막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남학생들 사이에서 가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들건들거리면서 시니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한번 면접을 보는데 어떤 남학생 하나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여학생처럼 그렇게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군대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학생들은 군대에 대한 의무는 없죠. 그러나 여학생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남학생들과 비해서 차별적인 여러 가지 훈련 조건들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들거리는 태도로서 아주 시니컬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하 점수를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이 좋으니까 박수도 한번 세게 한번 쳐주십시오. 네, 우리 세 분 교수님, 황가변, 서영국, 최영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소연 누나 언니에게도 박수 좀 부탁합니다.